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개념인 만큼 이론적인 부분부터 간단한 예제 코드를 통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결과값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조건문은 이 문이라는 이 테마에 속해 있는 겁니다. 뭐 반복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조건문. 조건문은 지정된 표현식의 값에 따라서 다른 문을 실행하기도 하면서 실행하지 않기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지정된 표현식의 값에 따라 다른 문을 실행하기도 실행하지 않기도 한다. 자, 이런 문은 코드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며 때때로 분기점, 브랜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코드가 인도하는 경로를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움직인다고 상상을 해보면 조건문은 코드가 2개 이상의 경로로 갈라지는 분기점이며 인터프리터가 반드시 그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린 설명을 텍스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문은 코드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며 때때로 분기점, 자, 브랜치라고 한다고 했었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코드가 인도하는 경로를 따라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반드시 움직인다. 상상을 해보면 조건문은 코드가 2개 이상의 경로로 갈라지는 분기점이며 인터프리터는 반드시 그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바로 조건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if문이 있었죠. if가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i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조건문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if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if문은 자바스크립트가 조건에 따라 문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if문을 사용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if를 쓰고 괄호를 열고 닫고 이 안쪽에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표현식이 주입이 되고요.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이 실행문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f문을 사용할 때는 if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소괄호를 열고 닫아서 그 소괄호 안에 조건에 해당되는 expression, 이 표현문을 작성을 하고 그 조건이 참일 때 스테이트먼트, 실행문이 실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위와 같은 형태에서는 자, expression이 뭐였죠? 자, 표현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이 평가한 값이 true 같은 값이면 스테이트먼트 문을 실행합니다.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익스프레션
이 값이 true가 아니라 false와 같은 값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alse와 같은 값이면 statement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설명드린 이 부분이 이제 코드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if 키워드가 괄호를 둘러싼 표현식 뒤에 문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 블럭을 써서 여러 문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뭐 자바나 파이썬 다른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건문을 표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익스프레션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 중괄호를 열고 닫아서 이 블럭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럭 안에서 다양한 로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라는 식별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메시지라는 식별자가 위에서 선언되고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느낌의 로직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샘플 코드인 만큼 보통 위에서는 저 중괄호를 열고 닫고 문 블럭을 형성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한 줄로 하나의 이 문만 실행이 되는 걸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괄호로 블럭을 열고 닫고 해서 이 영역을 만들어주면 다양한 로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보면, 자, 이 if문의 두 번째 형태는 익스프레션이 false로 평가될 경우가 있겠죠. 자, 실행하는 else 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로직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참이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else 키워드를 써서 다음과 같은 문법을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if 마찬가지로 표현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 만약에 수행하는 로직이 하나일 경우에는 statement 실행문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자, else일 경우에는 statement 두 번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는 자, expression 값이 true로 평가되는 값이면 statement 이 부분을 실행하고, false일 것 같은 값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statement 2가 실행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statement 1로 이렇게 수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약간의 뭐 예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if에 뭐 n이라는 값이 1로 이렇게 일치할 경우에는 뭐 콘솔 로그로 한 개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백틱이라는 기호를 써서 문자열 보관법을 써서 n개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lse 구문은 이렇게 해당 조건과 표현식의 true와 false로 평가되는 값일 경우에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해서 이 브랜치 역할을 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이 또 여러 개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else if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자, if else 이 문은 표현식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두 코드 중 하나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else if 구문이 있는 겁니다. 자, else if는 자바스크립트 문이 아니지만 if else 문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할 때 흔히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코드로 한번 살펴보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n이라는 값이 1일 경우에는 뭐 코드 블럭 뭐 1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로직이 작성된 영역을 잡아주고, 근데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else if에 만약에 n이 2일 경우 또 있을 거고, 이럴 때는 코드 블럭 2를 실행한다. 이렇게 예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3일 경우도 있죠. n이 3일 경우에는 코드 블럭 뭐 3을 이렇게 실행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else 구문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부분은 뭐 전부 실패하면 뭐 블럭 4 실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드에는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if 문을 연달아 썼고 각 if가 어떤 문의 else절의 일부일 뿐인지를 표현하는 거지, 딱히 뭐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한 건 아닙니다. 자, 사실 근데 이 코드가 좀 간결하게 썼다 뿐인 거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else if는 자바스크립트 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else if라는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f else에서 또 다른 분기 처리를 할 때 이렇게 else if 문을 도입을 해서 사용한 것 뿐인 거지, 이 else if만 따로 떼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else if도 어떤 조건이 앞에 있어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문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 코드가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저 if 문을 연달아 썼고 각 if가 이전 문의 else 절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음 코드는 문법적으로 동등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else if를 쓰는 편이 읽기가 쉽습니다. 자, 코드의 간결화를 위해서 이렇게 else if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if n이 1일 때 마찬가지로 코드 블럭 1을 이렇게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else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안에서 이제 if 문의 이제 n이 2일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가 이렇게 있고 n이 3일 때 코드 블럭 3을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else일 때는 코드 블럭 4를 실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잘 보시면 위에 있는 코드와 아래에 있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문법적으로는 동일해요. 같은 결과값을 실행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코드가 간결해 보이죠. 어쨌든 코드적으로 계속 뎁스가 깊어지기 때문에 코드를 이제 읽을 때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그냥 위쪽으로 if 문을 else 옆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을 할 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지워놓고 else를 이렇게 또 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코드는 이런 코드와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떤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코드를 작성할 때 가독성을 고려한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문 i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문 자체가 뭐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익스프레션 부분과 스테이트먼트가 해당되는
이 조건에 대한 실행문, 이 두 개가 더 중요한 거지. if문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분기점을 처리할 수도 있고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if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건문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